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이른바 인적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중진 용태론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는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2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초선 모임 의원들이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이 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중진 용퇴론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당 초선 의원 25명은 회동을 해서 당 지도부뿐 아니라 소위 대권 잠룡이라면 당이 원하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말라며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흠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발된 당의 인적 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 이 같은 인적 쇄신 요구와 함께 보수 대통합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 보수 빅텐트 논의를 제안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통합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의 통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신당 창당 수순에 착수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은 어젯밤 회의를 열어 신당 창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신당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기획단 단장은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의 유이동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권은희, 유이동 두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상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황 대표가 제안한 보수 통합 논의에도 나서겠지만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보수 재건이 정말 쉬우냐? 이게 지난 3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이 보수 재건이 선거를 앞두고 말 몇 마디로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유승민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해 제시한 3가지 원칙만 확실히 지켜진다면 아무것도 따지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같은 야당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책임을 피하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묻지마 보수 통합 제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제안을 받은 사람조차 황당해한다며 시선 회피용 폭탄 던지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5달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계 개편에 매달리는 제1야당의 행보가 딱하다며 박찬주 영입 논란에 대한 대답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소한의 교감이나 소통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예결위 파행을 두고 한국당이 파행을 위한 구실 찾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의 운영위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 예결위원회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 수석의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건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군 광양함과 청해진함이 동시에 투입해서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예, 실종자 4명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오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색당국은 해군 광양함과 청해진함을 동시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함은 수중 무인 탐사기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 수중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청해진함 무인 탐사기가 동체 인양 위치 주변에서 119 구조대의 붉은색 기동복 상의를 발견해 로봇팔로 인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다 위에는 함선 13척과 항공기 6대가 실종자가 표류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광범위한 탐색을 벌입니다. 독도경비대도 독도 인근 해안가를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이 변수입니다. 현재 동해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고 해역 부근도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당국은 지금까지 실종자 7명 가운데 헬기 부기장과 정비실장, 응급환자 등 시신 3구를 수습해 계명대 동산병원에 안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응급환자였던 선원의 시신은 오늘 오전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고향인 경남 의령으로 옮겨졌고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도 지금 착수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사고 헬기 동체를 김포공항으로 옮겨 엔진 등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관계자도 입국해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헬기 꼬리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닷속 블랙박스가 회수되면 헬기와 관제소의 교신 내용도 입수해 분석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KBS가 독도 인근 해역에 추락한 소방 헬기의 이륙 장면 등을 촬영한 직원의 휴대전화를 해양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실종자 가족들의 해당 영상을 시청한 뒤에 일부 영상이 누락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가려내기 위해서 해경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도 파노라마 카메라 기록 등이 담긴 다중 영상 파일도 해경에 제출했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의혹이 해소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화재 소식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야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3명이고요. 이 가운데 1명은 숨졌고 지금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이런 상황입니다. 불이 난 현장에서는 당시 가묘에서 지내는 제사, 그러니까 시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이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야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3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숨진 상황이고요. 12명이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불이 난 현장에서 당시 시제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가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 훈련은 북한의 분노에 좌우되지 않는다면서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로 예고됐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두고 북한이 어제 맹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서 이같이 반응한 건데요.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계획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한미훈련은 북한의 분노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 국방부 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거나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 공중훈련과 같은 훈련들은 외교관들이 북한과 열린 대화를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면서 대비태세를 보장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무부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훈련 자체는 북한의 반발에 좌우될 성격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이스트번 대변인은 올해 계획된 연합 공중훈련이 해마다 12월 실시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와 다른 것인지 이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다음 달로 예고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도 참여한 권정근 북한 순회대사는 담화를 통해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정근 북한 대사는 미 국방부가 싱가포르 북미 순화회담 이후 중지하기로 했던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다음 달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는 자신들과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을 방문한 기간 일본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일왕 사과 발언과 관련해 아키히토 전 일왕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어제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문 의장이 아키히토 전 일왕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편지의 자세한 내용과 편지를 보낸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문 의장이 지난 3월 일본에서 가무라 간사장을 만났을 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문 의장 측은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그런 적은 없다고 국내 언론에 밝혔습니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단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단장은 또 검찰에 접수된 사건뿐 아니라 과거 검찰 수사의 미비점이나 문제점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특정 인물을 겨냥하는 건 아니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꽤 추워지겠습니다. 또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내륙 곳곳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입동 추위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벌써 내일이 입동입니다.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이 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절기에 맞춘 듯 내일은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기 때문인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도였고 내일은 1도까지 내려갑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철원은 영하 3도, 춘천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 4도 등 중부 내륙은 영하권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체감 온도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풀리겠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 실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내일은 겨울 추위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교육부는 잠시 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시도 교육감들과의 사전 협의를 위해서 오늘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그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종 합격률과 평균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고교 서열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4년 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인, 처음에는 서울대병원 측이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최근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는데 병원과 달리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는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은 이듬해 9월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수술을 집도한 백선아 교수 의견에 따라 사인을 병사로 판단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아주 소신껏 하신 겁니까? 네, 소신껏 하였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9달 만에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변경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미 백 씨의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였습니다. 2년여간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 측에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을 외인사로 적는 게 타당하다며 직접 사인으로 적은 심폐정지는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이 같은 화해 권고에 불복한다며 지난 1일 이의 신청서와 함께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교수만 따로 분리해 선고를 내리거나 변론을 재개하는 등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의학적 사실에 따라 병사로 판단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교수가 화해 권고에 불복함에 따라 병원 측은 먼저 5,400만 원을 유족 측에 배상한 뒤 백 교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불법 인권 유린이 분명한 삼청교육대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으로 공분을 산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과 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어디까지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뭐 감을 따라고 했다, 무슨 뭐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고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에서 공관병의 잡무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예, 미군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대 관리나 시설 운영 유지 등의 전반적인 임무들을 다 고용된 고용원들이 다 100%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감따는 게 공관병 업무는 아닙니다. 육군 규정은 과목 수집을 특정하며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병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 규정일 뿐이라 일을 시켰다고 법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진 않지만 응당 따라야 할 지시로 여기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섬에서 혼자 애로우니까 뭐 꼬치도 많이 뿌리고 비가 오면 엉켜 신고 그런 걸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 낙서에 뭐 군대가 화단이냐. 그래서 이제 혼자서 제가 비 오는 날이면 엉켜 신고 혼자 다 했거든요. 게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의 핵심이었던 박 전 대장 부인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데는 100점 100패요. 인격적인 대접을 안 하고 막 사적인 그런 걸 그런 영역의 일을 시켰는데 전투가 벌어지면 그 상관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어요.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전역을 보류시켜 굳이 군사재판에 회부해 모욕했다는 주장. 하지만 군검찰의 수사 착수 시점은 박 전 대장의 자동 전역일보다 앞섭니다. 군인 신분에서 시작된 수사고 다른 의도로 의심할 정황은 없었다는 게 1,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갑질이 아닌 인사청탁 등으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인사청탁 역시 전우회 때문에 딱한 사정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부하 직원이 친분을 이용해 정상 절차를 무시한 채 청탁을 한 결과 이미 확정된 인사까지 뒤집은 것으로 나옵니다. 친분 있는 부하의 청탁을 들어주는 바람에 친분 없는 다른 전우들이 공정한 기회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박 전 대장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고 씨를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 침대에서 자고 있던 5살 의붓아들을 10여 분 동안 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황 증거 등을 볼 때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유산 과정에서 현 남편이 자신보다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에 적개심을 느껴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투자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연기금 전문가 13명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고 금융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열린 컨퍼런스라며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8개월 연속 부진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수출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건설 투자도 부진하다며 다만 소비 부진은 점차 완화되고 있고 설비 투자의 감소폭도 다소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이와 함께 제조업 가동률이 소폭 오르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횡보하는 모습은 경기 수축이 심화하지는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 SK 이노베이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사랑하는 아내의 해장국, 그리고 K쿨. 환과 액상을 한 번에 원샷. K쿨. 숙취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재미 몇이야?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오후 되면서 찬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퇴근길 무렵부터는 찬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은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낮 동안에는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광주는 18도, 부산은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 중부와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한데요. 하지만 일부 중부 내륙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